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네, 저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위치한 청담 해리스 송도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장군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라이브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걸 녹화로 또 보시게 될 미래의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4일 오후 5시입니다. 여기 비욘디 스튜디오 오면서 밖을 봤는데요. 이미 날씨가 가을 하늘이 이미 완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도 맑고 푸르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추석이 있었는데요. 추석까지 좀 더웠는데 이번 주 오늘이 화요일인데요. 이번 주 들어서면서 날씨도 선선하고 어 좀 더위도 좀 가시고 해서 이제 좀 생기도 돋고 좀 기분도 좀 나아지고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이렇게 가을 하늘이 맑을 때 아무래도 이제 하늘도 좀 보시고 좀 여행도 다니시고 좀 그래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저 주제와 관련된 좀 목 쪽으로 이제 불편한 분들, 이제 대표적으로 목 디스크 환자분들은 하늘 보기가 좀 힘드시죠. 이제 하늘을 보면 아무래도 좀 목이 아프시니깐요. 그래서 오늘 좀 가을을 맞아서 좀 파란 하늘 잘 보실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경추 질환도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가요?"입니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면 그 인천광역시 송도 국제도시에 위치한 청담 해리슨 송도병원에서 이제 척추를 주로 보고 있는 신경외과 원장이고요. 어 그중에서 척추 내시경을 좀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장근수입니다. 제가 비욘디 스튜디오는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 처음보다는 많이 긴장이 좀 덜 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좀 진료를 좀 보고 와 가지고 좀 목소리가 쪼금 갈라지는 점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대신 차분하고 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당신 20년 후에 이런 기사가 몇 년 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미래의 사무직 노동자 채용 예측을 토대로 만든 실문 크기 인형 엠바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연구팀에서 만든 건데요. 저 굽은 등, 거북목, 부은 다리, 뭐 불룩 나온 배, 충혈된 눈, 좀 기계스럽지만 자세히 보면 또 주변에 또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뭐 의대 생활할 때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공의 수련받을 때는 목 디스크나 뭐 경추 환자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병원이니까 그런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요즘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환경 자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뭔가를 전방으로 주시하게 되고 그런 목의 정상적인 커브를 없애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좀 약간 기계스럽긴 하지만 아무래도 미래에는 이런 인류가 또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른쪽도 보면 척추 관절만 좀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나 뭐 거북목, 굽은 어깨 이제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사족 보행하다가 아무래도 이렇게 직립 보행하고 하다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발달로 이제 점점 구부러지죠. 그래서 음 특히 인제 "인간의 발전된 문명을 누리고 있지만 척추 구조는 구석기 시대로 해결하는 것 같다." 이런 또 내용이 있어서 재밌어서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그 경추 질환으로 좀 고통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목 디스크 환자 이제 연령별 발생 추이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료는 이제 심평원이고요. 이제 보면 18 년부터 22 년도까지 약 매년 100만 명 정도의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진료를 보십니다. 물론 협착증이라든가 뭐 척추증이라 해 가지고 경추의 퇴행성 질환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진단문도 있고 경수증도 있는데 이런 건 빼고 이제 목 디스크 상병으로만 뽑은 자료 같아요. 그래서 100만 명 정도 유지됩니다. 1 년에 치질 환자가 한 60-70만 명이시고 그 백내장으로 치료받는 분이 140만 명 정도 되니까
목 디스크 단일 질환으로는 100만 명이면 이제 그 중간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큰 비중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올라갈수록 이렇게 연령이 올라가서 증가를 하고요. 아무래도 연도별로 쪼금씩 줄어드는 추세가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인구가 줄어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관심 있게 볼 거는 60대 이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노령 인구에서 이제 발병 이제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그 환자 수가 증가한다면 결국 이제 수술 환자도 이제 늘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고령 환자일 때 인제 수술은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 이제 의료계 쪽 특히 인제 척추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할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고령 환자니깐요. 여러 가지 뭐 내과적 지병도 있을 수 있겠고 전신 마취가 이렇게 좀 되도록이면 좀 지양해야 되겠고 하더라도 좀 짧게 해야 되겠고 상처도 좀 작아야 되겠고 또 수혈도 하면 안 되고 좀 가급적 피해야 되고 요즘에 또 보호자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계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금 이제 보호자분들의 간병이 필요 없는 어떤 손이 덜 가는 그런 수술 방식을 많이 좀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시경이 이제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인제 외래로 오시면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이제 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사고의 흐름대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목 디스크 협착증으로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당연히 증상은 심하시죠. 그래서 증상이 오셔 가지고 이제 수술을 권유받고 이제 오십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죠. 일단은 목이라 인제 고민이 많이 됩니다. 목은 인제 우리가 인제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뇌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급소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목을 수술하는 것 자체가 약간 환자분들이 당연히 좀 위험하겠고 혹시나 전신 마취에 끼어났는데 뭐 마비가 되지 않았을까? 뭐 중환자실에 깨지 않았을까? 이러한 깼는데 뭐 다른 뭐 팔다리가 안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학 교육이 만만치는 않죠. 우리 세계적인 수준이고 저희 척추 쪽 그 수술의 그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전 세계 거의 탑 클래스고요. 척추 내시경은 거의 전 세계를 선도하는 리딩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또 목은 또 위험하지 않을까요? 특히 인제 목은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죠. 앞쪽으로는 경동맥이 있고요. 기도, 이제 뭐 식도 그리고 또 자율신경계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구조물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목을 수술한 것 자체는 결국은 정상 좀 중요한 구조물을 쪼끔 제끼거나 좀 지나쳐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술하게 되면 이제 디스크라든가 그거를 인제 제거하게 되고 그 자리에 빈 공간에 이제 유압술, 인조뼈라든가 그걸 넣어서 이제 상자에 넣어서 케이지라는 상자를 유압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인공 디스크를 넣어 가지고 거기를 인제 채워 주게 되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유압술을 하게 되면 이제 보조기도 오래 차야 되고 유압이 잘 되면 좋은데 유압이 안 돼서 이제 흔들리는 이제 과관절증이 형성되면 계속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제 부담이 되죠. 그래서 또 인공 디스크는 보조기를 오래 안 차는 장점도 있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지만 또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술하면 유압술이나 인공 디스크는 둘 다 부담되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제 뒤쪽으로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인공적인 구조물을 안 넣어도 되니까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 뒤쪽으로 수술하면 절개하고 현미경으로 하자고 했다고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상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뒤쪽으로 하더라도 좀 절개는 해야 되고 목 뒤쪽에 인제 근육이 좀 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인제 상처가 좀 크게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서칭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자료를 알기 때문에 목을 뒤쪽으로 한번 좀 열어야 되고 또 깊기 때문에 아파요. 어떻게 할까요? 또 내시경으로 가능한가요? 하고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허리는 요즘에 이제 내시경을 많이 하는 걸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허리는 내시경으로 많이 한다는데 좀 목은 가능한가요?" 그래서 "허리는 뭐 곡소 마취로도 가능한다는데 목은 또 곡소 마취로 가능한가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아주 뭐 굳이 원하시면 목도 뭐 곡소 마취를 할 수 있는데 움직이면 아무래도 신경을 좀 건들거나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인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고요.
하지만 또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또 전신 마취하고 나면 또 잘 깰까 이런 것도 또 이제 또 도돌이표처럼 또 걱정을 하십니다. 또 내시경을 결정하더라도 결국은 또 어디서 또 이렇게 서칭하다 찾다 보면 "현미만큼 이게 잘 보이냐? 깔끔하게 됩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데요. 제가 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현미경보다 내시경이 더 잘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병변에 바로 인제 접근해서 근접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미경이 잘 보이고, 목은 생각보다 인제 정맥 출혈이 많이 있는데 그 정맥 출혈을 어느 정도 수압으로 일단은 막기 때문에 깨끗한 시야에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현미경보다는 훨씬 이제 내시경이 이제 시야가 더 잘 보이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미경 수술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내시경 수술의 발전 흐름입니다. 예, 전방으로 유압수 인공 디스크 하다가 뒤쪽으로 또 현미경 수술하고, 물론 이제 유압술이나 인공 디스크 수술도 현미경으로 하죠. 그 뒤쪽 현미경 했다가 또 내시경이 발전하다가 허리 쪽으로 많이 하다가 허리사든 여러 가지 테크닉이나 술기가 좀 목 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목 쪽으로 내시경 술기들이 이제 많이 발전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쭉 이제 여쭤보시고 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럼 먼저 시술 먼저 할까요?"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십니다. 근데 시술도 좋죠. 그래서 시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술로 넘어가기 전에 환자분들이 인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인제 꼭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수술 안 해야 될 분들은 수술을 권유하지도 않고요. 뭐 수술이 급하지도 않는 분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호개 가듯이 뭐 이렇게 뭐 홀리듯이 수술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수술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방법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술해야 될 경우는 이제 많이 아파서 하죠. 이런저런 치료를 해 봐도 아픈 경우는 수술해야 되겠죠. 신경은 눌려 있고 염증은 생기고 자주 재발되고 한방치료, 물리치료, 좋다는 치료 다 해 보고 시술해도 아프면 최소 한 달 정도 해 봐도 아프면 이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해야 되고, 또 통증이 한 달이 안 되더라도 너무 아파 가지고 일상생활 잠을 못 자고 또 식사도 못 하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사회생활, 직업생활을 해야 생활이 영위가 되는데 이런 경우 지장이 많게 되면 우리가 수술해서 빨리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죠. 그래서 신경은 이제 감각신경, 운동신경, 자율신경이 있는데 이 모든 게 이제 악화되고서 특히 인제 운동신경이 이제 마비가 돼서 근력 약화 동반된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죠. 이게 통증과 다릅니다. 신경이 눌려 가지고 피가 안 통해서 마비가 온 경우이기 때문에 신경이 반드시 피를 통하게 해 줘야 되겠죠. 혈액순환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인제 더 버티다가 이제 탈출증, 협착증으로 척수, 이 신경 지나는 그 가운데 기둥신경, 경수가 눌려 가지고 척수증, 뇌경색처럼 신경 자체가 이제 그 경색이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돌이키기 힘든 여러 가지 그런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우리가 척수증이라는데 빨리 수술하고 이제 재활치료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런 경수증이 동반한 경우는 이제 수술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인제 시술할 수 있는데요. 인제 수술을 죄송합니다. 이제 시술 가기 전에 하나 더 사진을 보면 이제 목만 아픈 경우는 이제 수술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주로 인제 목이 원인인데 이제 퍼지는 경우죠. 이건 인제 우리가 인제 발생학적으로 같은 구조가 생기는 부위별로 부위가 아픈 거는 연관통이라고요. 이게 인제 신경이 눌려서 염증이 생겨서 이제 특히 이제 팔로 뻗친 경우를 방사통이랍니다. 그래서 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특히 위쪽 연관통으로 두통이 심하거나 또 날개죽지가 밑으로 내려가 날개죽지가 많이 아프거나 할 때는 이게 사람이 너무 담이라고 하죠. 이런 게 너무 심하면 일상생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퍼질 때는 수술하게 되겠고요. 당연히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제 경추신경이 이제 8 번까지 있는데요. 이제 8 번까지 있는데 신경 눌리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가는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쪽 부위가 특정 부위가 계속 아프면 방사통이죠. 그쪽이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힘들고 손가락이 저리고 힘이 빠지고 그러면 이제 수술을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 아플 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비수술로 최대한 우리가 보존적 치료를 하죠. 수술 안 하고 회복적 구조를 보존하는 치료를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이게 통증 자체가 퍼지고 옮겨 타고 이렇게 너무 심하고 하면 이제 근본적으로 그 부위를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죠. 이제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이제 시술을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도 많이 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신경 성형술이라는데요. 이거는 이제 해부학적으로 구조를 이제 제거하는 건 아니고, 또한 이제 신경이 눌리고 있는 걸 제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신경이 눌리면 많이 아프고 붓고 유착도 생기고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인제 그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염증 완화시켜 서 유착을 풀어 주고 신경의 어떤 흐름을 좋게 하는 치료가 되겠죠. 그 왼쪽 사진을 보면 경추 4 번하고 5번 쪽에 4-5 번, 5-6번 이제 추간판이 파열되어 신경이 눌려 있는 경우입니다. 또는 이제 오른쪽 두 번째 사진 보면 이게 추간공인데요. 신경이 이제 가운데서 신경 나온 구멍으로 통해서 이제 팔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경추 5-6 번과 6-7 번에 추간공 협착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도 이제 신경이 많이 눌리고 이제 마비 증상이 이제 거의 없거나 심하지 않으면 환자분에 따라서 증상을 이제 호전시키기 위해서 신경 성형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카테터를 이제 신경이 눌린 곳에다 위치시켜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약물, 유착 방지제, 생리식염수, 뭐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좋은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분말령 뭐 이렇게 그런 크리스탈로이드라죠. 그런 분말형 스테로이드는 요즘에 인제 경추 쪽, 그러니까 신경 쪽 쓸 수 없게끔 돼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KFD에서는 이제 승인, 이제 그거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몸에서 액상용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액상형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서 인제 시간 1-2주 지나면 이제 몸에서 간에서 대사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스테로이드가 좋은 치료고 염증 완화시키는 좋은 치료인데 불구하고 어디서 좀 공부하시고 들으셔 가지고 "스테로이드 빼주세요." 그러는데 사실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담당하신 원장님과 잘 상의하셔 가지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몇 번 정도 하신 거는 이제 수술 전에 하시는 건 권유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 눌린 부위를 카테터를 넣어서 좀 뚫으면서 세척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여러 부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치료는 사실 장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치료 단계가 보면 신경 차단술이라고 불리는 이제 주사 치료가 있고, 흔히 시술이라 불리는 신경 성형술이 있는데요. 신경 차단술 대비 신경 성형술의 장점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 경막, 이제 신경을 싸고 있는 경막이라는데요. 대부분의 경막 앞쪽에서 병변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사 치료는 이제 뒤에서 놓게 되죠. 그래서 경막 앞쪽, 즉 디스크가 눌리든지 아니면 협착증으로 신경이 눌리든지 그 부위가 대부분 앞쪽입니다. 앞쪽, 신경 앞쪽, 경막 앞쪽인데 거기 쪽으로 인제 접근하려면, 신경 차단술 하려면 이제 바늘을 넣어야 되는데, 사실 신경 뒤쪽에서 신경을 어떻게 뭐 우리가 뭐 건들 수도 없는 거고 옆으로 가기도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부드럽고 조그만 카테터를 넣어 가지고 경막 앞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신경 성형술이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내가 어느 부위에다 정확하게 약물 치료를 해 주겠다, 또는 좀 추간공이 좁아졌는데 그 부위에다 내가 한번 뚫어 보겠다, 이런 타겟팅을 하는 능력이, 물론 신경 차단술도 이제 잘하는 선생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데 그거 잘하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제 신경 성형술은 이게 좀 내비게이션이라 하죠. 좀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카테터를 좀 휘게 한다든지, 이게 트로카라고 하는데 바늘이 좀 밑 끝에가 좀 휘어 있어서 그걸 좀 조절을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운전이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이제 타겟팅이 되는 그런 능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그 여러 군데 양쪽 또는 여러 부위에 멀티 레벨을 하려면 신경 차단술은 그때마다 찔러야 되겠죠. 하지만 신경 성형술은 한 번에 여러 양쪽을 할 수도 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한 번에 이제 여러 군데를 여러 부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도 좀 한 부위 마취로 여러 부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수월한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이제 세척인데요. 이 신경 자체 안에 염증이 있으면 주사를 맞으면 다시 그 신경강 안에서 그 약이 퍼지면서 염증 물질이 퍼지다가 좀 희석이 되지만 다시 안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신경 성형술은 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추간공 쪽으로 해서 이게 워시아웃 되듯이 바깥으로 빠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화학 물질들, 염증에 의한 신경 염증에 의한 화학 물질들이 좀 세척되는 워시아웃,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신경 차단술로 여러 약제를 섞어서 이제 한 번에 주게 되는데요. 이제 신경 성형술 하다 보면 좀 유착이 좀 심하면 유착 방지 좀 더 넣을 수도 있고, 환자분에 따라서 좀 신경 부종이 심한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조금 더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생리식염수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세척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약제를 조금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카테터 시술하다 보면 MRI보다 유착이 심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유착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무래도 신경 차단술보다는 낫겠죠. 물론 신경 차단술도 팀스라 해 가지고 에파메스 해 가지고 유착 방지 잘하시는 분들이 제가 있는지는 잘 압니다. 우리나라가 그 그 척추 통증 쪽으로도 좀 세계 좀 알려져 있습니다. 유착 방지술 잘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제 제가 일반적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성형술을 통해 가지고 또 유착 방지술을 또 할 수 있다 좀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어느 부위가 좀 좁아졌으면 내가 여기다 펌프를 오른쪽 사진처럼 pom프를 달아 가지고 좀 며칠 동안 좀 여기를 좀 약물을 좀 꾸준하게 주고 싶다. 예 그럴 때는 이제 신경 성형술 거기 신경성 카테터에다가 관에다가 연결만 하면 되니깐요. 그런 장점이 있고 물론 허리에 관계된 거지만 목은 아직 풍선 확장술이 없습니다. 이제 허리 같은 경우는 좀 풍선 확장을 좀 이렇게 있는 풍선 확장이 되는 카테터를 해 가지고 좀 추간공 좀 좁은 추간공 쪽 협착증을 좀 벌려 가지고 좀 더 효과를 좀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사실 신경 성형수 한다고 해서 꼭 수술을 하실 분이 수술 안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수 그 또 이것이 또 만병 또 통 뭐 디스크 협착증을 만병통치하는 그런 또 시술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의 그 신경 성형술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약물 치료입니다, 수술하기 전에 할 수 있는. 하지만 증상이 좀 좋아졌다 해서 이게 신경 자체가 정말 좋아지냐 그거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신경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귀한 환자 한 분 증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4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양손이 저리고 이제 세밀한 작업이 손에 세밀한 작업이 안 되고 힘이 빠지는 경수증을 왔습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잘 안 되고 수저 젓가락질도 힘들고 단추 잠그는 이런 미세한 동작이 안 되는 걸 우리가 경수증의 특징입니다. MRI 보면 경추 4번, 5번, 6, 7번에 이제 협착증이 있고 특히 4번에는 CT상 보면 오른쪽으로 이제 석회가 된 디스크가 이제 좀 진행이 돼서 돌출이 됐고 거기가 인제 그 신경 색깔이 좀 하얗게 변하는 경수증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뒤쪽으로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 가지고 뒤쪽을 좀 감압을 먼저 해 주고 그다음 2차 수술로 앞쪽에 디스크를 제거하고 유압술을 했습니다. 이 수술한 동영상을 보면 이 실제로 신경이 눌리고 경수증이 있는 환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제 수술 양방향 내시경 수술 사진입니다. 이제 경수증 있는 부위인데요. 신경 싸고 있는 막이 창백하죠. 이게 신경이 눌리면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인제 아래쪽 레벨을 보면 이렇게 좀 빨갛게 충혈돼 있고 이 주변에 이제 염증이 심해 가지고 빨갛게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신경이 눌려서 피가 안 통하고 염증이 오래되고 만성이 되면 이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해서 근본적으로 신경이 피를 통하게 해 주고 염증 유착이 다시는 안 생기게끔 신경을 압력을 빼주는 그런 치료가 수술이 되겠죠. 그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 1 차적으로 뒤쪽을 이제 감압을 3-4 배 해 줘 해 줬고요. 2차 수술로 앞쪽으로 경추 4 번을 전방 유압술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인제 신경을 더 이상 눌리는 구조가 없이 신경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하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인제 제가 인제 척추 내시경을 이제 전공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모든 수술을 다 내시경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뒤쪽으로 내시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앞쪽으로 인제 현미경을 보고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뒤쪽으로 할 수 있는 수술은 이제 내시경 하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앞쪽으로 꼭 수술해야 되는 거를 꼭 뒤쪽으로 해 가지고 제가 내시경을 전공이라 해서 내시경 하는 거는 또 이게 좀 무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가 대표적인 질환이니까 디스크 위치가 중요합니다. 중심부 신경 이제 기둥 경수로 가죠. 거기는 이제 선을 좌우 폭에 선을 그어 가지고 앞쪽에 위치하면 이제 뒤쪽으로는 들어가기 힘듭니다. 신경은 이제 순두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포장 쌓인 순두부. 젖힌다고 하면 안에 순두부가 으깨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수처럼 중추신경은 이렇게 제끼거나 이런 과정을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거의 건들면 안 됩니다. 그 그래서 그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수, 신경 기둥이 이제 최소한 측면 외측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뒤쪽으로 내시경을 수술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마비 증상이 동반되면 이 마비 증상이 일으키는 원인이 앞쪽 병변이면
앞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뒤쪽으로 들어가서 감압해 줘도 어느 정도 인제 혈액순환이 되겠지만 실제로 앞으로 눌린 게 메인이라고 하면 앞쪽으로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신경을 눌린 걸 제거하는 거 눈으로 현미경을 확인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전체적으로 이제 신경 통로가 이제 좁아진 경우는 이제 뒤쪽으로 좀 넓혀 주면 아무래도 신경이 혈액순환 되고 신경이 이제 뒤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신경이 좀 소위 말하는 풀리는 현상이 그런 현상과 소견이 보이겠죠. 그래서 물론 되도록이면 그 회복도 빠르고 그 수술 합병증도 적은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하게 되면 또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단위공으로 해야 되냐 또 양방향으로 해야 되냐 또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위공 내시경도 가능하고 양방향 내시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에 따라서 어떤 게 환자분이 유리할지 그리고 제가 하는 술기가 어떤 게 더 좀 일단 제가 편해야 환자분도 결과가 좋으니까요. 제가 어떤 게 더 편할지 그런 걸 고려하면서 어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또 귀중한 증례입니다. 45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갑자기 발생한 양쪽 팔과 손에 이제 마비 증상이 오셨어요. 수젓갈도 안 되고 뭐 운전도 못 하는 거죠 갑자기. 그리고 이제 보행장애입니다. 그 사람 술 취한 것처럼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증상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뇌경색인 줄 알고 머리 MRI를 찍었는데 네 뇌경색은 뇌는 깨끗하죠. 그래서 이거는 모기 문제다 해 가지고 이제 저희 병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 봤는데 경추 사업번에 그 디스크가 갑자기 인제 파열이 됐습니다. 양상으로는 좀 약간 하얀 소프트한 좀 경성 디스크고요. 연성 디스크고요. 그래서 위치를 보니까 되도록이면 뒤쪽으로 하면 좋은데 그 횡단면을 보니까 그 경수 신경 기둥을 좌우 폭을 이렇게 파랗게 선을 그어 보니까 디스크가 바로 거기 앞쪽으로만 터졌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젖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젖히면 신경 그 자체가 인제 신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환자한테는 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경을 해를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접근하게 됐고 유압술과 이제 인공 디스크가 있는데 나이가 젊고 되도록이면 빨리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해 가지고 인공 디스크를 수술했고 경과가 좋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뒤쪽으로 내시경 하기가 현재로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고 원칙적으로 앞쪽으로 접근해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디스크를 제거하고 이 신경이 이제 더 이상 눌린 게 없는지 소위 이제 풀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수술을 마쳐야 되겠죠. 자 다음 환자입니다. 이분도 이제 귀한 증례인데요. 63세 남자 환자분이고 오른쪽 팔이 인제 점점 심해지는 마비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소원이 이분이 인제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좀 편지라든가 좀 일기를 매일 쓰시는 분인데 좀 '일기를 좀 다시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점점점 걸을 때 조금 걷는 게 힘들다. 휘청거린다. 남들이 "난 술도 못 마시는데 남들이 술 취했냐고 놀린다." 이제 이런 것이 힘들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머리 증상인 줄 알고 오시는데 이제 머리는 이제 괜찮으셨고요. 이제 목을 찍어 보니까 경추 사호번에 이제 디스크가 파열됐고 이제 신경 기둥이 하얗게 변성이 된 경수증 증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CT를 보니까 어 이제 골극이라 하죠. 디스크가 오래돼 가지고 진행돼 가지고 위아래 연골 종판이 딱딱하게 진행된 그 골극이 진행돼 있었고 아래쪽 오륙번도 마찬가지로 골극이 진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면을 보니까 경추 사호번에 이제 디스크가 오래되고 딱딱해진 게 이제 상당히 심하게 쪼끔 이런 말 하면 죄송한지 쪼끔 좀 보기 좀 흉물스럽게 좀 신경 누르고 있고 오륙번에 보면 특히 인제 가운데에서 특히 오른쪽 신경 나가는 구멍 쪽 추간구 쪽으로도 까맣게 그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돼 가지고 석회가 진행돼 있습니다. 이거를 인제 CT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CT상 봐도 디스크에 인제 석회 골화가 진행이 됐었고 두 부위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은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수술해서 이렇게 넓혀 주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앞쪽으로 들어가서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쪽에 이렇게 4 번과 5, 6 번에 황색인대가 물론 쪼금 두꺼워져 있는 그런 협착성 소견이 보이지만 전방에서 신경 앞쪽에 누르는 구조물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고 어 주병변이기 때문에 일단은 환자분께 주병변을 먼저 제거하는 게 좋겠다 설명을 드리고 앞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들어가서
유압수를 할 때 좀 더 약간 큰 그 케이지라고 하죠. 그 유압수를 쓰는 상자를 좀 넣어서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뒤쪽 협착증도 그 접힌 좀 두꺼워진 그 황색인데 그 협착증을 구성하고 있는 황색인대가 이렇게 좀 펴지는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이제 수술방 모습이고요. 현미경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미경을 보고 전방으로 들어가서 4번, 5, 6번에 유압수를 진행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얗게 그 신경 누르고 있는 구조물을 제거를 해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뒤쪽이 황색인데 조금 펴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됐고 환자분 증상이 거의 다 좋아지셔 가지고 2차 수술로 뒤쪽으로 가마수 할려 했는데 조금 경과를 보고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면을 보면 그 수술하기 전에 이제 까맣게 눌려 있던 조금 흉물스럽게 보였던 구조물들은 다 제거가 됐고 4번과 5번 특히 5, 6번도 신경낭 오른쪽 그 추간골까지 다 감압이 된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전방으로 접근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내시경 전공이고 내시경으로 지금 많은 목 디스크라든가 협착 수술을 하지만 이렇게 현미경으로 수술하는 경우를 먼저 보여준 이유는 우리가 이런 그 내시경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걸 보여드리고 우리가 인제 내시경하는 환자를 좀 증례를 보겠습니다. 다음 환자입니다. 43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오른쪽 팔의 통증과 전체적으로 이제 팔과 손이 이제 악력이라 하죠. 손 힘이 좀 떨어져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겨울부터 수개월간 이제 호소하셔 가지고 물리치료도 해 보고 정형외과 어깨 문제인지도 알고 어깨 팔꿈치 치료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인제 목 문제수도 돼 가지고 이제 검사 겸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운데 쪽으로는 신경 눌린 구조는 특별히 없으시고 경추 5, 6번과 6, 7번의 추간경이 이제 까맣게 막힌 협착증이 심한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CT를 보니까 이미 그 이제 신경낭 구멍이 이제 뼈 자체가 골골이 진행되고 이제 관절에 상관절이라는데 관절도 두꺼워져 가지고 이제 신경이 눌린 소견이 보입니다. 이제 이럴 경우는 마비 증상이기 때문에 빨리 신경이 피를 통하게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경추 5, 6번과 6, 7번에 오른쪽에 물론 왼쪽도 협착증이 있지만 오른쪽으로 5, 6번과 6, 7번 오른쪽에 추간 협착증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유공 내시경으로 그 추간공에다가 단유공 내시경을 접근해 가지고 5, 6번, 6, 7번 수술했고요. 수술할 때 이제 양쪽 두 병동이 모두 협착증이기 때문에 그 동일한 내시경 소견이기 때문에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보면 이렇게 관절이 두꺼워져 있고 뼈가 자라 있고 그 밑으로 인제 신경 지나가는 추간공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그 막이 좀 지저분하고 두꺼워져 있고 슬쩍슬쩍 보이는 인제 신경 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이제 혈액순환 안대가 충혈이 돼 있고 유착이 돼 있고 중간중간 이런 비우된 그 인대 조직이라든가 유착 조직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면 다시 신경이 이렇게 좀 부어 있는 신경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한 구멍으로 이제 두 마디를 수술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까맣게 눌렸던 추간공이 이렇게 하얗게 넓어진 게 보이고요. 단면으로도 봐도 이제 5, 6번과 6, 7번에 추간공이 이렇게 하얗게 넓어진 게 보입니다. MRI는 조금 이렇게 말하면 쉽습니다. 눌리면 까매지고요. 넓어지면 하얘집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까맣게 눌렸던 추간공 협착증이 하얗게 넓어진 게 보이고요. 6, 7번도 마찬가지고 수술 끝나고 피부 사진입니다. 그래서 1cm도 안 되는 한 1cm 정도 되는 그 피부 절개로 이제 두 개의 추간공을 이제 구멍을 넓혀 줬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테크닉들이 우리나라에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들은 이제 내시경을 선택할 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환자보다 훨씬 어 어떻게 보면 어 좋으시죠. 아무래도 인제 상향 편중화된 치료 우리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본인하고 이렇게 잘 맞는 분만 선택하면 되니깐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이제 피주문이라고 하죠. 네 그걸 넣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영상이 좀 준비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43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분도 이제 수개월간 진행된 오른팔에 이제 방사통과 이제 손가락에 통증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가락까지 아프면 이제 조금 척추 쪽으로는 이제 아래쪽 분절, 목뼈가 이제 7 개가 있는데 보통 아래쪽 이게 이제 뭔가 눌리면 그런 손가락 통증이 잘 옵니다. 그래서 마침 봤더니 MRI 봤더니 경추 7번과 흉추 1번의 오른쪽으로 이 추간판이 파열돼 있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이게 보면 신경이죠. 약간 눌린 하트 모양의 신경인데 신경이 좌우 폭을 이렇게 선을 그어 보니까 신경 밑바닥부터 그 신경 측면 외측 그리고 추간고까지 이게 3 개의 부위로 다 이렇게 디스크가 많이 파열된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앞쪽으로 수술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추 아래쪽은 이제 접근할 때 이게 좀 깊고 이게 좀 시야가 잘 안 보이면 흉골이라 하죠. 우리가 심장 수술한 것도 아닌데 이 흉골을 좀 절개하고 이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이 좀 커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뒤로 접근하는 게 좋고 다행인 거는 흉추가 인제 경추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신경 주변에 이런 하얀색 외척수액이라 하죠. 이런 지주막과 공간이 좀 있어 가지고 쪼끔 젖히더라도 쪼끔 이제 이게 좀 완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인제 측면 외측 공간도 좀 이렇게 넓기 때문에 우리가 잘 공간을 만들고 쪼끔 틀어가면 신경을 거의 이렇게 이렇게 젖히지 않아도 이제 수술할 수 있는 각도라든가 시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일곡 내시경으로 그 신경 밑바닥에 있는 거 신경의 측면 외층에 있는 거 그리고 추간곡에 있는 세부에 있는 그 디스크를 제거하는 약간 어 동영상이 준비돼 있어요.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펜만한 이게 한 1 센치 정도 되거든요. 이런 내시경을 넣어 가지고 수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좀 깁니다. 그래서 하나를 쪼끔 여러 개를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3분 정도 되고요. 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내시경을 하면 "이거 뭐 위험한 거 아니냐. 거기서 뭐가 보이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잘 보입니다. 이게 인제 풀 HD 화질로 4K 그러니까 4K 아시죠? 4K. 이제 4K 화질로 수술하는 거고요. 이게 내시경 통을 놓고 하기 때문에 흔들리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하게 딱 통을 놓고 이제 수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하면 쪼끔 좀 죄송하지만 좀 수월한 케이스는 이제 통을 놓고 수술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좀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느낌의 좀 수월한 케이스는 이제 그런 느낌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다이아몬드 버라고 하죠. 저 드릴도 다이아몬드 버입니다. 그 다이아몬드 드릴을 이용해 가지고 2 밀리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거는 되게 안전해 가지고 신경을 만나도 신경이 갈리지가 않아요. 손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점점점 이제 접근해 가지고 이제 신경과 이제 디스크 주변의 유착을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스크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스크가 이거 신경이 아니고 디스크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워킹 슬리브라고 하는데 내시경 통을 이렇게 밀어 넣어 가지고 안전하게 신경을 보호를 한 다음에 수술하게 됩니다. 이거는 인제 RF 엘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미국제입니다. 그래서 인제 요거는 이제 우리 수술할 때 칼도 되고 이렇게 피가 나면 지혈도 하는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틈을 내고 이제 훅으로 밀어내면 팍 터지는 디스크가 나오죠. 요거는 이제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하게 되고 요 위치는 인제 신경의 인제 바깥쪽 측면 외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인제 신경이 터진 이제 구멍이 좀 일시적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인제 신경 안쪽 MRI에서 봤던 신경 안쪽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쪼끔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유착을 풀어 주고 조심스럽게 이제 내시경 통을 밀어 넣어 가지고 점점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신경을 보호하고요. 우리가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게 이제 1 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8 밀리 정도 되는 통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딱 한 다음에 거의 인제 반로봇술처럼 이렇게 딱 안전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내시경 안으로만 그 통 안으로만 기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변 신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딱 보이는 만큼 거기로만 이제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안쪽으로 인제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제 안쪽 신경 밑바닥에 디스크를 뺐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간공 신경 나가는 지금 신경이 위쪽에 부어 있죠. 그 위쪽으로 지금 부어 있는 신경 밑에 이제 남아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디스크 인제 제거해 가지고 수술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술 마치기 전에 신경이 잘 주행하는지 저 훅도 2 밀리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조그만 훅을 가지고 이게 커 보이지만 기구가 다 작습니다. 절개 수술할 때보다는 훨씬 작고요. 안전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시경 수술을 절대 폄하하는 건 좋은 수술이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시경도 이렇게 선명한 시야에서 작은 기구로 이렇게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단일곡 내시경
풀 엔도스코피라는데 단이공 내시경 또는 단방향 내시경이라 불리는 수술 방법입니다. 양방향 내시경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검색하면 요즘 많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양방향 내시경을 수술하지만 오늘 좀 단일공 내시경으로 좀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수술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접근해서 신경 밑바닥에 있는 디스크, 측면 외측에 있는 디스크, 그리고 추가공 디스크까지 세 부위 디스크가 이제 잘 제거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그리고 다음 환자입니다. 이제 60세 남자 환자분이고 이제 우측 팔과 손의 통증, 자결감. 이제 자결감은 쪼금 우리가 긴장을 합니다. 이제 그냥 통증이 아니고 이게 손만 대도 짜릿하고 고춧가루 뿌려 놓고 그런 통증을 호소하는 자결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결감이 있다는 거는 감각신경이 되게 통증이 심해서 어떻게 보면 자율신경까지 교란이 왔다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목적으로는 경수증, 신경이 쪼금 이렇게 MRI에서 하얗게 보이는 그런 신경 손상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나 보니까 전에 환자분 10년 전에 567 번을 전방 유압수를 했고 MR에서 보면 3-4번 쪽으로 인제 협착증이 심하고 이쪽으로 이제 신경의 색깔이 변성이 온 손상이 온 경수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단면을 보면 우리가 인제 부엉이 눈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오울 아이 사인을 하는데 이렇게 신경이 손상돼 보니까 하얗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뇌에 뇌경색이 있다면 이제 경수 쪽에 피가 안 통하는 거겠죠. 그래서 네, 전방 앞쪽으로 누른 구조물이 메인이면 이제 앞쪽으로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좁아진 경우에서 일단은 뒤쪽으로 터서 신경을 이렇게 일단 혈액순환을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유공 내시경으로 접근했고요. 3-4 번이 뒤쪽으로 들어갔고 일단 동영상 아니고 사진입니다. 그래서 뒤쪽을 보면 신경 눌린 부분은 창백하죠. 신경이 이렇게 피가 통하는 부위는 이제 아무래도 충혈돼 있고 이렇게 빨갛게 보입니다. 수술할 때 이제 반대쪽까지 감압이 된 걸 보이고 수술하다 보면 신경이 아무래도 신경 싸움이 엄밀한 막이죠. 경막적으로 이렇게 혈액순환이 되는 게 보입니다. 반대쪽까지 훅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신경이 다 넓혀진 걸 보고요. 이게 수술의 사진이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수술을 좀 빨리 했더니 그 수술의 그 우리가 신경이 색깔이 변하는 변성 그런 손상은 쪼금 이게 쪼금 바로 쪼끔 좋아지는 소견이 보여서 이런 경우는 좀 경과가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시경으로 일단 되도록이면 뒤쪽으로 접근한 게 어떻게 보면 환자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이를테면 단일공 내시경을 하는 거냐 이제 양방이 좋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가 좋냐?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이제 그런 건데요. 어쩔 때는 아빠가 이제 필요하겠고 어쩔 때는 이제 엄마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을 다 하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가능하면 인제 단일공을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지성이 있어서 그래요. 병변이 보이면 바로 거기로 접근해서 조작을 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월합니다. 양방의 내시경은 물론 훌륭한 수술법이고 하지만 양방 내시경은 약간 30도 전 내외로 해 가지고 약간 경사되게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시야하고 약간 다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테크닉들이 우리나라 선생님들 되게 잘하시고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결과가 단일공 내시경이나 양방 내시경이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양쪽을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이야기고요. 절대로 어느 한쪽만 수술법을 치우친다거나 한쪽을 내려본다 그런 건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병변이 보이면 직접적으로 가서 제거하는 게 좀 저는 좀 더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대신 병변이 이 여러 레벨에서 협착증이 있고 양쪽을 봐야 되고 석회도 끼어 있고 경수증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서 여러 기구를 써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될 경우는 아무래도 양방의 내시경이 그런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양방향 내시경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환자분이 좀 전에 설명했지만 병변 자체가 디스크면 되도록이면 접근해서 디스크만 제거하면 되니까 단일공 내시경으로 접근하게 되겠고 협착증이 있고 골극이 있고 경수증이 있고 여러 가지 레벨에 좁아져 있고 드릴도 써야 되고 드릴도 종류별로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써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양방에 대해 접근하게 되겠고 또 의사 요소도 중요합니다. 이제 수술해야 될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선장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익숙한 치료법, 가장 자신 있는 치료 방법 선택하는 게 결과적으로 환자분에게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처음 질문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목 디스크 협착증으로 수술 권유받았으면 이제 내시경을 이런 걸 이제 봤으면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물어볼 때 마음이 편하시겠죠. 이제 목이랑
수술이 고민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의사들은 현미경부터 뭐 양방향 내시경, 단위공 내시까지 트레이닝된 세계 최고 의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수술이 고민되고 목은 위험하지 않을까 고민되지만 어느 정도 10년 이상 수술을 했던 분이라고 하면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수술하면 유압수 인공 디스크 하자고 해서 부담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앞으로 누르는 구조물이 메인이고 그게 원인이라면 앞으로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수술 결정할 때 한 두세 군데 병원을 좀 여러 선생님을 만나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게 없고요. 뒤로 수술하면 절개하고 현미경을 한다고 했어요. 내시경 가능한가요? 물어보면 가능합니다. 되도록이면 현미경 수술이 좋긴 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내시경을 하는 게 수술의 합병증이라든가 상처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게 좋을 테니까 내시경으로 가능하다고 인제 설명드리고요. 허리는 내시경만 한다는데 목은 내시경 전신 마취를 해야 하나요? 목은 전신 마취를 하는 게 훨씬 수술 시간도 짧게 끝나고 환자분들 편합니다. 전신 마취하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뭐 내시경으로 현미경만큼 깔끔하게 수술이 되나요? 물어보면 저는 이제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이제 보셨잖아요. 훨씬 시야가 선명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그런 데서 우리가 내시경 현미경 수술을 보면 물론 뭐 옛날 동영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비교를 해 보면 절대로 이제 현미경 수술을 폄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수술이고 반드시 또 필요할 좋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야만 봤을 때는 내시경이 좀 잘 보이고 깔끔하게 보이기 때문에 수술할 때도 이제 보인 만큼 제거가 되니깐요. 그래서 깔끔한 수술이 현미경만큼 잘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술 먼저 가능할까요? 이제 물어보시면 이제 가능은 하나 이제 수술을 꼭 필요한 경우, 신경에 피가 안 통한 경우라든가 시술해도 너무나 유착이 심하고 신경 환자분이 너무 힘드시고 감각신경, 운동신경, 자율신경이 다 교란되어 너무 힘든 경우는 수술을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 정리를 하면 경추 질환도 척추내시경 치료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많이 하고 있고 내시경 치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타공인 전 세계 탑입니다. 그래서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고 내시경도 단일공하고 양방이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이라기는 그렇고요. 엄마 아빠가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술 한 10년 정도 하신 의사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선택하시면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이제 설명 및 강의 마치고요. 일단 Q&A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꼬미토리님 볼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모니터 보다가 퇴근 이후 집에서도 이제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는데 목 자세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퇴근하 차라리 누워 있는 게 나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목은 사실 머리가 무겁습니다. 5 kg 이상 되고 목은 목뼈가 가늘하기 때문에 이 하루에 쌓인 이제 우리가 전만이라는데 목에 커브가 없어진 상태에서 일자목이라든가 거북목이 진행되면 하루에 쌓인 디스크 압력이라든가 풀어주고 관절 자체를 원래 위치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목에 있는 쿠션을 좀 넣고 누워 있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다음 환자 좀 보겠습니다. BSMPY님 보겠습니다. 후족인대 골화증, 황색인대 골화증은 내시경으로 치료가 안 되지요. 이제 여쭤보면 이것도 인제 다릅니다. 후종인대 골화증하고 황색인대 골화증은 이제 신경이 있을 때 후종인대 골화증은 말은 후종이지만 척추 뒤쪽에 뼈 뒤쪽에 있어서 신경 앞쪽에 있는 거고요. 황색인대는 이제 신경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색인대 골화증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쪽은 내시경으로 이제 충분히 감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종인대 골화증은 신경 앞쪽에서 누른 거기 때문에 당연히 후종인대 골화증이 모양이 좀 이런 말은 죄송하게 좀 흉하고 많이 눌러 있으면 당연히 앞쪽으로 들어가서 수술하는 게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완만하게 신경을 누르고 있으면 신경이 뒤쪽만 좀 이렇게 뒤쪽으로 후방 이동만 해서 하면 충분한 경우는 뒤쪽으로만 감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이라든가 증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후종인대 골화증은 이거는 조금 MRI라든가 증상을 좀 봐야 되지만 일단은 치료는 가능합니다. 평안한 가을님. 네. 가을. 예 좋습니다. 평안한 가을을 어
되길 기대하겠고요. 80대 여성 환자분 협착증 수술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중요한 시대는 아니죠. 그래서 물론 80대면 여러 가지 내과 질병이 있겠지만 협착증 수술은 가능합니다. 상처가 작고 피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내과적으로 지병이 거의 없고 수술 전에 여러 가지 내과적 평가라든가 마취과적 평가를 해서 전신 마취가 좀 가능하면 1시간도 가능하면 협착증 수술 뭐 크지 않으면 대부분 1시간 내로 끝나니깐요.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 어 그래요. 그러면 그 어 마지막으로 장미꽃이 좋아님, 목이 불편하고 손이 저릿한 느낌이 있는데 진료받아야 될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치료가 이제 일자목이 있어도 목이 불편하고 이제 연관통으로 손이 저릿할 수가 있는데요. 신경이 눌리면 이게 오래 이제 방사통이 됩니다. 목만 아플 때는 치료가 보통 1-2 달에 끝나는데요. 진짜 신경이 눌리고 염증이 생겨 방사통이 되면 2배 이상 치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상을 잘 보고 물리치료를 하고 자가 치료를 해도 계속 아프시면 꼭 진료를 받아 가시고 조기에 좀 치료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